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62화 하나원 시인의 수필 남어초입니다. 이 남어초는 1984년 6월 15일 발행된 이종석, 김정숙 공저의 인간 하나원 나는 죽어서 파랑새 대리라는 저서의 365페이지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남어초 하나원. 격동하는 역사의 전환기에 자살과 연쇄 자살과 사회 악의 혼돈 속에 이 땅의 문학은 출판이 되지 않고 독자가 없는 문학이 되어버려 앞으로 문학이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기우와 나의 자살 보류는 그냥 뒷골목으로 시리의 대포집으로 갔다. 대포집에서 초라하게 나는 나의 시와 사업을 경험하면서 청운이 알 수 없는 내일에 서서 인간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살의 우울을 생각해 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래가 물을 들이키듯 마신다는 뜻에서 술 따위를 아주 많이 마시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청운이라고 하는 것은 갤 청자와 구름 운자를 써서 전형적인 가을 하늘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입신 출세를 뜻함. 흔히 청운의 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찌 주변은 자살로서 마지막 희망문을 통과 수단을 하고 있는가? 연중 행사와 같은 맹령의 전량과 홍수 사태와 내염과 독감 속에 도시의 청춘들은 애국 영화와 다방과 노란 샤스에 신이 나기만 하고 정신의 화장품 같은 종교는 구악의 거간이 되어버리고 일본 문학물과 중국 요리점이 연병같이 창궐하는 여기에 술을 마시며 나는 나의 정신 영토를 찾아보려고 한다. 여기서 맹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또는 지난해에 수확한 곡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농가의 식량 사장이 가장 어려운 때, 이를테면 보릿고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란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노란사스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대중가요. 이거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거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 사이에서 흥정을 붙이는 일, 이것을 거간 내지 그걸 하는 사람을 거간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리고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수적 5000년 문화 찬가는 한문 불필요가 나오고 어렵기만 한 한글 맞춤법은 오히려 우리의 제한 감퇴를 가져오고 한글적인 세계의 저해는 독서 없는 무식을 양성하였다. 여기서 저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을 저해라고 합니다. 한글적 정화에서 탈피, 독서의 내연력을 조장시킬 수 없겠는지, 나는 나의 출판 사업을 생각할 때 도대체 이 나라의 문화가 어찌 될 것인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뜻으로서 세상의 형편을 모르는 견문이 좁은 사람이나 전체를 보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연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연기관을 이용하여 얻는 동력, 밀폐된 공간에서 정해진 조건으로 연료를 연소시켜 얻는 것, 이런 것을 내연력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출판은 법률교재와 중고등학교의 참고서,
시험 문제집으로서 행세하는 것이 고작이고 문학류는 보잘것없다. 인쇄집으로의 문학물이 연당 몇 권이나 되는가 하는 것이다. 겨우 나온 책도 1000권 팔기가 힘든 실정을 우리들은 반성, 비판해 볼 생각이 없겠는가? 작품은 좋은데 독자가 무식해서 안 보는가? 또 과연 책 살 돈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작품이 보잘것없이 시시해서 그런가? 그러면 문학 교수들의 배회 사상으로서 오는 부작용이 이런 결과를 마련한 것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배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의 문물이나 사상 따위를 배척하고 자기 나라의 것만을 존중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인이나 국민이나 다 같이 대오 일번하여 이것을 조상에 놓고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현상은 각 저작자는 위축된 것 같고 문인은 거세된 것 같이 회색 거사가 되어버렸다. 이런 것들은 지식 자살 행위가 아니겠는가 하고 나는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오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단어로서 크게 깨달음을 뜻하며 흔히 우리는 대오각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단어로서 도마위라는 뜻이고 소조라 읽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술도 어지간히 취한 나는 밖으로 나와 걷는다. 영화 광고판을 쳐다본다. 국산 영화란 것이 눈에 산만하다. 고작해야 가미시바이 같으니 이것도 영화에 대한 한국 영화가 자살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여기서 가미시바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는 지지거라고 하는데 뜻풀이를 하자면 그림 연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기만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썸머타임과 코리안타임으로서 우리의 시간을 자살시킬 수는 없지 않겠는가. 여기서 썸머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일광전략시간제라고 하는데 하절기의 표준시를 원래 시간보다 1시간 앞당긴 시간을 쓰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코리안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시간에 일부러 늦게 도착하는 행동이나 그 버릇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국 전쟁 때 주한미군이 한국인과 약속을 한 뒤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오는 한국인을 좋지 않게 생각하여 한국인은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한다는 데서 유래했는데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겠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술이 쥐에 만보하는 것도 시간을 자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만보라고 하는 것은 한가롭게 슬슬 걷는 걸음, 이것을 만보라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들 자살 경쟁으로 끝내버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오광대 놀이의 제1과장이 문둥이 벚구 노름인데 썩어가면서 특권의식에 취하는 것이 인간상인데 이 개재재한 말초적 감정을 회심하여 사람같이 살아간다면 이 땅은 다시 없는 국부에 직행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광대라고 하는 것은 경상남도 낙동강 서쪽 유역과 남해안 지방에서 전승되는 탈춤인데요. 오광대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등장인물의 수 또는 마당의 수가 5인 돼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행설과 벽사관념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벚구노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벚구노름은 농부들이 벚구를 치면서 노는 농악놀이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벚구라고 하는 것은 자루가 달린 작은 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습적인 정신황무지에서 원숭이, 고양이, 문둥이 이것들은 다들 동물이다. 이들의 연쇄불행은 말할 수가 없다. 이 잘난 세상에서 문둥이가 인간과 동화하려고 하니 피차가 순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문둥이가 적대시되는 데나 문둥이 인간의 존엄성에 자살을 하고 있으면서 서로서로의 인간이 그 언젠가는 어쩔 수 없게 되는 잉태하는 사고방식의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인순하는 피임을 슬퍼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순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인습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따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술에 취한 명동 이가는 나의 생의 터전이다. 악조건 속에서 나일론 양말처럼 질기게 살고 나일론 양말처럼 질기지 못한 채 원인 북경 인류를 상상하고 나인 영가를 엮어본다. 북경 인류의 하악 각도와 눈물을 생각해본다. 여기서 하악이라고 하는 것은 턱의 아래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형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는다 할 때 그 악을 쓰는데 하악이라는 것은 아래턱을 이르는 말입니다. 한 번쯤 아래턱을 앞으로 쭉 내밀어 보면 상검이 아래로 덮여지고 수심찬 슬픈 얼굴이 된다. 눈물은 자연히 흘려지는 것이다. 북경 인류는 많은 울음을 울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온이는 울기만 하였다. 여기서 상검이라는 또 특수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중국식 단어로서 윗 눈꺼풀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북경 인류의 울음과 문둥이 울음의 공통성을 발굴해 보려고 애써본다. 표표한 수억만 년 전의 눈물을 원시인들은 무척 많이 울었다고 생각하고 하악의 전방 돌출 정도가 후방으로 역각도할수록 눈물이 말라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 표표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표표한은 회오리 바람 표자 두 개를 써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정처 없다는 뜻, 이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눈물이라면 조대휴, 최수영의 두 처녀가 비구니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최고 학부까지 마친 두 처녀가 나의 주변에서 삭발 흙으로서 장밋빛 청춘을 어두운 정사에서 좌선을 하고 선탈을 하려는 열반은 과연 무엇인가? 그녀들이 비구니가 되었다는 데서 슬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녀들이 비구니가 되기까지 결심한 과정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흑의라고 하는 것은 검은 옷을 뜻하나 스님의 옷은 회색이므로 여기서는 회색 옷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정사라고 하는 것은 불도를 닦는 스님이 있는 집을 정사라고 하고요.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정신을 집중하여 무념무상의 상태에 들어가는 참선의 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선탈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 선자와 벗을 탈자를 써서 인간으로서의 허물을 벗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소멸된 상태 또는 완성된 깨달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불교 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녀들이 흙의 삭발상으로 나의 출판사에 내방하였다. 우리는 이성끼리라도 흉어물 없이 교화하는 터에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가치의 발견과 실천을 말하는 것이다. 그녀들의 환속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영녀 속에 중생을 제도하는데 범패를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영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손님이 묵는 집, 그러니까 여관이나 호텔,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범패라고 하는 것은 절에서 제를 올릴 때 부르는 것으로 석가열애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 이거를 범패라고 합니다. 각종 종교는 똑같다. 다르다면 콧구멍을 쑤시는 것이지 똑같은 것을 서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뿐이 아닌가. 그녀들의 만의 일이라도 도피적인 생각으로서 삭발하였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살이 아니겠는가 하고 회의하는 것이다. 마침 그녀들이 오던 날에 나의 일대기의 전기의 영화 촬영이
명동 이가의 나의 사무실 근처에서 종일토록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무실이 일시 미 공보원 영화과의 출장 사무실화가 되었다. 배우, 촬영기사, 조명사, 분장기사의 미인 부부, 감독진이 들락거린다. 생존자의 일대기를 영화화한다는 것은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미 공보원 측에서 계약 교섭이 올 때 여간만치 생각했었다. 나는 나의 반생이 세상에 공개할 만한 것이 못됨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일대기를 통하여 한국의 납 환자가 거의 공통적으로 걷고 있는 최대 공약수적인 것과 나병이 완치된다는 것을 사회에 계몽시킨다는 줄거리로 할 것을 말하고 이 영화를 통하여 나병의 근절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영화화를 승낙했었다. 그리고 원장료 없이 또 흥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쌍방의 화의가 성립된 것이다. 그래서 이 황토길이라는 영화는 나의 전기와는 거리가 먼 것이며 단지 영화 속에 나의 시가 많이 삽입된 것뿐이다. 이 황토길 영화에서 나는 나의 반생을 해고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았다. 너무도 기복이 심한 세옹의 말에 어쩌면 그렇게도 굳세게 생의 투쟁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옹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중국의 북방 변세에 살았다는 노인을 뜻하며 우리는 흔히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옹지마가 여기서 유래한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의 나는 나를 자유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보람있는 생의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다. 마음이 치솟는 것이다. 현재의 나는 문학과 출판사와 구라사업과 구화사업이 나에게 현수되고 있다. 여기서 현수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곧게 늘어뜨림을 뜻하나 여기서는 현안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에게 부대되고 있는 사명을 보다 진실하게 발전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열거한 사업들은 그 중의 하나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이것을 병든 이 몸이 짊어지고 있으니 분주할 수밖에 없다. 이것들에 열중한 지금 나는 과거 나병 환자였다는 생각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인지도 모른다. 나는 14년 전에 이 명동거리에서 영화의 동장군의 밤을 집 없이 쓰레기통가에서 동사와 싸우며 걸식하던 거리였다. 의지의 투쟁으로서 오늘의 다시 이 명동거리에 다른 데가 나와 있다. 그러면 나의 불굴의 의지의 원천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면 나는 문학한 까닭이라고 말하고 싶다. 진실로 문학은 인간을 굳세게 하고 인간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의 의지를 주는 것이라 하겠다. 아마 나에게 문학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하나밖에 없는 자살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자살 보류는 인간 폐업에서 인간 개업의 비약 동기가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적자 생존이라는 관념을 타개하는 운명의 반항은 인간 개업을 약속할 수 있는 신약이며 적자 생존이라는 구약은 인간 폐업의 육가의 잔치등이라고 말하고 싶다. 여기서 잔치등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에 켜진 등을 뜻합니다. 이 나의 남원은 불연속선이다. 그러나 여기에 조류하는 것은 어떤 연속의 협화음을 갖고 불연속의 연속으로 접선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남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남어는 일본식 단어로서 남녀가 정답게 속삭임 또는 제잘제잘 짓거림, 젖먹이 아이의 옹알거리는 말, 시설거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라고 하는 것은 낮은 흐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우둔하고 이 우둔한 인간 속에서 가장 우둔한 데가 섭, 유화는 남어는 필식 후조의 제비의 힘차고 고도의 연속 제음의 나무와는 이질적이다. 여기 아주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섭이라고 하는 것은 소곤거리다, 말을 머뭇거리다,
속삭임, 말하기를 주저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나무는 인생 궤도상의 삐에로가 토하는 통곡이라 하겠다. 짐승같이 울어본 옛날이여 나는 다시 대포집에 들어간다. 여기서 삐에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탈리아의 코메디아 델라르테에 등장하던 전형적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현해탄 건너의 우종류의 문화인을 문화교류라는 미명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안내와 향연으로서 미소하는 소비화폐를 나는 생각해 본다. 여기서 현해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해협의 남쪽과 일본 규슈 북서쪽 사이에 있는 바다를 이르는 말이고요. 미소라고 하는 것은 아양을 떨며 곱게 웃는 것, 이것을 미소라고 합니다. 물론 세국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우리의 대일 현실에서 어찌하여 소용이 있는 것인가 한다. 차라리 한국의 예술인을 하루 반쯤 대포술 초대나 하면 얼마나 시르의 보약이 되지 않겠는가. 일본의 상품의 네온사인, 달리는 전차의 배때기에 일본 상품의 광고, 신문에도 이런 광고, 아무데나 영자 알파벳 투성이, 중국 요리점 투성이가 순환한 국제적 미소를 나는 혐오한다. 나는 국수적 미소를 고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 미소도 정도 문제가 아닌가. 이런 거리를 거닐 때마다 가슴이 아려서 금도 없는 소일거리가 아프다. 구석구석 입립하는 대포집은 변기창고의 간판 같다. 대포집. 그 대포집 안의 드럼통은 살벌한 야전주보의 인상을 주는데 이것은 국제특허에 등록해 볼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임립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숲의 나무들처럼 쭉 늘어서 있는 모습, 이것을 임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묘한 분위기는 백변전장 같고 청와의 운동장 같기만 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서 선묘라고 하는 단어는 이종석 시인이 하나원 시인의 글을 옮기면서 한문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한문은 제대로 썼는데 선묘는 펀소가 맞습니다. 펀소의 오타로 보이며 펀소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단어로서 떠들썩함, 소란함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화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청화는 양서류 청개구리과에 속하는 종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주하는 청와대와는 다른 뜻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최근의 오늘의 피로를 대포집에서 청소하는 서민들은 무척 좋아 보이고 나도 어쩌한 드럼통을 마주서서 무거운 술잔을 들어본다. 여기서 나의 인생 나무가 시작되고 여기서 나의 인생 나무가 종착되는 것이다. 깍두기 하나에 술 한 잔은 어쩌면 공복의 창자를 뜨겁게 하는데 나의 자살 보류에 이 밤은 유언장 없이 깊어간다. 유서가 전봉하는 4월이라고 하는데 세차게 휘몰아치는 바람은 끝내는 눈보라를 싣고 오는 것이다. 여기서 유서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 꽃이라고 하는데요. 버드나무가 필 때쯤 되면은 그 꽃이 날려서 알러지를 일으키고 눈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봉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째 뽑혀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쑥이라는 뜻으로서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로서 좋을 만한 4월설은 꽃집의 쇼윈도 속 튤립과 백화파를 떨게 하는데
24번의 향풍은 화신이라고 하지만 내 가슴을 울게 한다. 여기서 시가라고 하는 것은 가사를 포함한 시 문학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고, 향풍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바람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느덧 덧없이 흐른 인생의 마지막 군수령에서 지나간 날들의 요델가가 저 영원한 저쪽에서 들려오지만 여기 골육의 권족조차 없는 나의 고호는 눈물을 흘리게 한다. 여기서 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단어로서 가족 또는 가신그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고혼이라고 하는 것은 문상할 사람이 없는 애로운 넋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한이 이다지도 많은가. 이런 인생 가두에서 지금은 체념하고 다만 허허한 나무를 독백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의 인생 화병에는 젊은 시인들이 있고 또한 문학 청년들이 있고 팬들이 있고 예술인들이 있다. 이들이 풍기는 채취는 새 것이 풍기고 있다. 그러나 전진할 수 없는 질식에서 정립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정립은 저립의 잘못된 표기입니다. 아마 이종석 시인이 하나원 시인의 글을 옮기면서 한자를 잘못 오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커니 서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개척해야 할 황무지는 많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 초심한 그들의 얼굴은 대포집에서 싼 술의 토구가 되지 않는 울민을 토하고 있다. 여기서 토구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표현법으로서 사정 요구 따위를 말하다, 입을 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울민이라고 하는 것은 답답하고 괴롭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청춘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데 이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되는 것이다. 제 걱정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걱정이 우습기는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나와 남을 거리를 두는 것이 오늘의 불행이 아닐까 한다. 나와 남의 어쩌면 같게 생각하는 데에 이 세상의 명랑을 찾게 되는데 이렇지 못할 때 많은 사회학이 퍼지고 인간은 다같이 불행을 짓씹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운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어초라는 뜻은 중얼거린다는 뜻으로서 하나운 자신의 신세 한탄이라고 보면 될 듯 싶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내용은 어느덧 덧없이 흐른 인생의 마지막 분수령에서 지나간 날들의 요들가 저 영원한 저쪽에서 들려오지만 여기 골육의 권족조차 없는 나의 고호는 눈물을 흘리게 한다. 이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부치도 없고 문상을 받을 사람도 없다는 데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64화는 하나원 시인의 수필 유교사님 수행기라는 수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두 가지를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원 문학관에서 발행하는 동인지 파랑새 제2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